나 맨날 혼자 산다. 자취생활 N년차. 각종 MSG 섭취로 위장이 비명을 지를 때쯤 내면의 평화를 위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생선구이집. 제가 맛있다고 소문난 생선구이집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요. 그중 최애 생선은 기름 찹찹, 살이 통통, 고등어구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 바다향. 이게 바로 부산에서 온, 아니고 노르웨이? 아니 바이킹국에서 왔나? 우리나라엔 왜 이렇게 노르웨이 고등어가 많은 걸까요? 오늘 교양만두는 고등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등 푸른 생선. 고등어에 관한 노래까지 지어 부를 만큼 고등어의 진심인 놀이.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난파선에서 고등어 젓갈이라고 표기된 도기가 발견됐습니다. 동국여지 승남에는 우리 민족이 400여 년 전부터 고등어를 영양식품으로 먹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옛 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고도어, 등에 푸른 무늬가 있다고 해서 병문어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질 만큼 예쁨 받았던 고등어는 조선시대엔 한반도 전 해역에서 잡혔는데요. 하지만 잡아먹기엔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스텝 1. 낚시하기. 난이도 상. 당시엔 배 타고 깊은 바다까지 나가기 힘들 뿐더러 고등어는 경계심이 강한 편입니다. 또 밤에 활동하며 빛을 따라 움직이는 주광성 어류라 밤에 횃불을 켜고 해안가로 다가오는 녀석만 낚시나 어사를 통해 소량 낚아칠 수 있었죠. 스텝 2. 요리 해먹기. 난이도 해안민 중, 내륙인 극상. 고등어는 성격이 지랄만 아니 급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금방 부패해버리는데요. 고등어의 붉은 살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있는데 사망 시 히스타민으로 바뀌면서 인간들에게 두드러기, 복통, 구토 공격을 때문에 제주도 등 해안 지역 사람들은 싱싱한 고등어를 만날 수 있어 고등어회, 고등어국, 고등어죽, 각종 고등어 요리를 맛봤지만 내륙인들 왈, 고등어회? 그거 먹는 건가요? 조선의 물고기 덕후 정약전 왈. 고등어의 맛은 달고 시고 탁하고 젖을 담글 수는 있어도 회나 어를 할 수는 없다. 허균 왈. 고등어는 동해에 있는데 그 내장으로 젖을 담근 것이 가장 좋다. 내륙인들은 고등어를 담가버렸죠. 젓갈로. 양반 많기로 유명한 내륙 지방 안동에서도 고등어는 돈 있어도 못 먹는 음식이었는데요. 가장 가까운 바닷가인 영덕에서 안동까지는 꼬박 이틀. 도착했을 때쯤 고등어는 이미 썩어 빠집니다. 근데 자보는 못하는 게 없음. 안동 간고등어라는 상품이 개발됩니다. 고등어를 잡으면 간쟁이들이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굵은 소금을 팍팍! 지게꾼들이 안동으로 배달했죠. 과학적으로 고등어는 부패 직전 맛 효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 소금 간을 뿌려 맛과 신선도를 동시에 살리는 맛돌이로 탄생. 임금님 수라상, 양반 손님상, 명나라 진상품 온갖 귀한 자리에 보내집니다. 시간이 지나 고등어는 대량 어획이 가능해졌고 이젠 무려 국민 생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고등어는 한 번 알을 낳을 때 30에서 150만 개를 낳는 다산왕에다가 2년에 30cm, 3년에 35cm, 최대 50cm까지 폭풍 성장하기 때문. 또한 쉽게 구할 수 있는 붉은살 생선 중 오메가3 파워가 가장 높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죠. 덕분에 먹을 게 귀하던 시절 비싼 꽃등심이나 소갈비 대신 영양 보충제가 되어줬는데 할머니 배불러요. 한국인들이 고등어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kg인데 2021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8.4kg으로 무려 3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로는 3위 김, 2위 오징어, 1위 고등어가 선정됐죠. 국내 물량만으로 한국인들의 고등어 섭취량은 도저히 감당 불가였는데요. 이때 우리와 니즈가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 있었으니 수산물 수출량 2위에 빛나는 바이킹국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수십 년 전만 해도 국민 생선이라 불리는 청어잡이 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남해고로 수가 줄어들자 한동안 청어 어획이 금지되었고 생계가 막막했던 어부들은 청어 대신 고등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어와 대구로 혀가 지배되어버린 국민들, 고등어는 외면당합니다. 그때 what? 아시안들이 고등어에 좋아한다고? 굿뉴스가 들려왔고 노르웨이는 아시아로 수출 사업을 시작했고 그중 한국은 VIP 고객이 되어버렸죠. 노르웨이 사람들은 고등어를 주로 굽거나 토마토 소스를 조리해 빵 위에 올려 먹는 것과 달리 한국인들은 찜쪄먹고 졸여먹고 구워먹고 회쳐먹고 튀겨먹고 온갖 방식으로 요리해 먹으니 섭취량이 압도적일 수밖에. 네, 맞습니다. 오늘은 노르웨이 고등어 광고입니다. 그래서 저 배 타러 가요. 혹시 제 목소리가 더 이상 영상에 나오지 않거든 명복을
이곳은 노르웨이에서 고등어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도시 올레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같은 도시인데요. 마, 누가 아버지 고등어 좋아하시나? 제가 좋아합니다. 위생복으로 환복 후 본격 고등어잡이 배에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유람선? 알고 보니 팀장님이 날 위해 준비한 포상휴가? 일리 없고 오늘 탑승할 고등어잡이 배라는데요. 와, 크다. 대형 선망 4에서 6척의 팀을 이뤄 분선, 등선, 운반선 역할을 나눠 공동 조업을 하는 일반 방식과 달리 노르웨이 고등어잡이는 대형 어선 한 척이 조업부터 운반까지 올인원 조업을 합니다. 어획은 주로 건창망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큰 그물로 고기를 감싼 뒤 아랫부분을 조여 가방처럼 들어올려 물고기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양을 신속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방식이죠. 어획과 동시에 노르웨이 고등어는 영하 2도의 차가운 바닷물이 장착되어 있는 냉각 탱크에 투입, 쇼크 상태로 만들어 멱살 잡고 신선도를 끌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뱃멀미가. 저 올해 안엔 집에 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갈 수 있음. 예상했던 원양어선과 달리 노르웨이 고등어 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어획 후 초스피드로 회항. 부두에 도착하면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이프를 통해 고등어를 배에서 가공 공장으로 이동. 크기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요. 구이나 찜을 선호하는 한국과 일본은 400에서 600g의 큰 사이즈가, 통조림이나 훈제를 선호하는 이집트나 동남아 쪽은 더 작은 사이즈가 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품질 선정, 세척, 포장을 거쳐 영하 20도로 급속 냉동에 수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노르웨이 고등어는 선명한 타이거 무늬와 지방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첨단 어업 기술과 개꿀 서식 환경 덕에 특히 가을과 초겨울 사이엔 지방 함유량이 최대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출장 다녀왔더니 너무 피곤하다. 배달이나 시킬까? 에이, 아니야, 그냥 해먹자. 역시 고등어는 묵은지랑 조합이 최고시다. 여러분, 오늘은 배민 말고 노르웨이 고등어로 집밥하세요. 교양만두였습니다.